네, 안녕하세요. 공간통찰 보딜련 도서관입니다. 아, 오늘도 또 코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 이제 알트코인을 투자를 꽤 많이 했었고요. 지금은 다 정리를 해 가고 있고 비트코인 투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이렇게 코인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은 이제 SNS 유튜버들의 어떤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제 중심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소음과 진짜 정보가 이제 좀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 투자 방향이 잡혔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 방향은 먼저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비트코인의 비중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이너,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될 것입니다. 이 사진은 마이클 세일러 트위터에 있는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저기 위에 이제 해가 비치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 그 문양이 보이고요. 그 아래에 보이면 이제 그 언덕에 사람이 서 있는데 그 빨간색 레이저 아이를 그러니까 비트코이너가 이렇게 외롭게 서 있습니다. 그 위를 비트코인이 이렇게 비춰주네요. 최대한 신의 뜻을 따르되 사토시 나카모토가 남긴 마지막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인생을 바친 주코 윌콕스의 지켓시에 장기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비중을 극대화하고 하지만 이제 제가 다른 코인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이 주코 윌콕스의 지켓입니다. 사실 이제 베리 실버트가 이 지켓시를 굉장히 추종을 하고 많이 응원을 하고 있죠. 이제 익명성 코인이라고 하는데 개인 어떤 프라이버시를 좀 지키기 위해서 그런 기능이 있는 익명성 코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지켓시하고 그다음에 호라이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것은 이제 장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내역이 전부 오픈되기 때문에 완전한 투명한 원장이기 때문에 트래블 룰이나 어떤 정부의 규제로부터는 좀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반면에 정보가 공개가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 추적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생길 거거든요. 빅데이터나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런 거래 내역들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이 주소가 과연 누구의 주소인지,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추적할 수 있는 어떤 빅데이터 AI 기능이 더 앞으로 더 고도화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익명성 비트코인에 이것이 이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의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이것까지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내놓았는지 그것은 이제 뭐 의문점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코 윌콕스는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거래 내역 완전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추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켓시를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켓시는 어떤 비트코인과 결이 다른 어떤 다른 성격의 알트코인이라기보다는 비트코인을 추종하고 비트코인과 굉장히 닮은, 그래서 이제 총 발행량도 2,100만 개로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굉장히 비슷하게 설계를 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거기에 개인정보 추적을 불가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나 더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지켓시에 투자하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코 윌콕스는 알트코인이 아니라 개인정보 추적이 불가능한 비트코인을 만들었다. 사실 주코 윌콕스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한 철학가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게 트위터에 있는 대문 사진인데
이렇게 보면 하얀 종이에 자기가 지케시에 대해서 메모한 이런 흔적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주코 윌콕스의 사진이고요. 트위터 대문 사진입니다. 최근에 제가 사실 이 블로그를 올리게 된 거,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이거를 소개해주고 싶어서입니다. 최근에 주코 윌콕스가 본인 트위터에 본인이 왜 지케시를 만들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트위터에 올릴 수 있는 게 트윗이 이제 좀 양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개 나눠서 올렸더라고요. 제가 요것을 연속적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기술입니다. 최근 사건, 캐나다의 시위,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이버 공간은 현재의 화폐 기술이 정치 권력의 도구임을 보여주었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화폐가 민주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 이거는 오태민 작가님이 말씀하신 어떤 지정학적인 이슈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지정학과 정치적인 거 약간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정학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에 비트코인이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그래서 더 가치가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비트코인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화폐가 될 수 없습니다. 정보 아키텍처가 공격자, 즉 소규모 사용자에 대해 화폐 시스템을 활용하려는 더 크고 강력한 조직에 비대칭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일상적인 경제적 필요를 위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자금을 필요로 하는 전 세계의 모든 개인, 기업, 조직 및 정부입니다. 비트코인의 완전히 투명한 원장은 공격자에게 비대칭 이점을 제공하는 지형입니다. 공격 기술, 다시 말해 비트코인 추적 및 제어 시스템은 비트코인 출시 이후 14년 동안 방어 기술보다 훨씬 빠르게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세는 역전되지 않고 오히려 가속화될 것입니다. 더 크고 더 강력한 플레이어가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투명한 원장에 의해 생성된 공격자에게 고유한 비대칭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9년에 비트코인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개인정보 보호, 보안 기술에 대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첫 번째 블로그 게시물의 작성자이자 다른 두 개와 함께 내 페이지에 링크된 사토시의 원래 비트코인 홈페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 근본적으로 사용자에게 비대칭 이점을 줄 수 있는 최초의 기술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모든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평생을 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술은 사토시의 마지막 소원 중 하나와 내가 그리워하는 내 오랜 친구의 마지막 소원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해결책이 발견되면 비트코인을 훨씬 더 좋고 쉽고 편리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2010년 8월 4개월 후 사토시는 인터넷에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여기 보시면 주코 윌콕스가 2009년에 비트코인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바로 이제 이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거죠. 여기 보시면 2009년, 2010년 8월에 그 당시에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런 이제 도메인을 운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얀색 이 사진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쓴 글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뭐라고 했냐면 This is a very interesting topic. If a solution was found, a much better, easier, more convenient implementation of Bitcoin would be the possible. 사토시 나카모토조차 비트코인이 가진 완전히 투명한 원장으로 인해 공격자가 가질 비대칭 이점을 우려했으며, 그 해결책이 발견되면 비트코인을 훨씬 더 좋고 쉽고 편리하게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해결책으로 주코 윌콕스가 인생을 바쳐 만들어낸 것이 지케시입니다.
지케시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남긴 숙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다가올 긴 시간들, 그 긴 시간과 함께 견뎌낸 투자자들의 인내심만이 그 결과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구독자님들께 여러분께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세요라고는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케시와 호라이젠 이 익명성 코인을 투자하라고는 사실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익명성 코인은 이런 어떤 가능성, 장점이 있지만 또 그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익명성 그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트래블룰이나 정부의 규제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업비트나 우리나라의 그 메이저 거래소에는 사실 다 상장 폐지가 돼 있고 지금은 바이낸스하고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돼 있고 거기에서 또 이제 매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바이낸스에서 예전부터 계속 분할 매수를 해서 지금 좀 상당히 많은 양의 지캐시하고 호라이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까지 계속 장기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실 뭐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에 이제 휘둘리지 않고 저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할 계획이지만 참고로 이제 베리 실버트가 이 지캐시하고 호라이젠에 대해서 나중에 2025년 이후에 가격이 뭐 6천만 원, 7천만 원이 하나당 갈 거다. 뭐 이렇게 가격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려면 사실 비트코인이 정말 이제 주류로서 활성화가 되고 근데 이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론 이거를 꼭 어떤 세금 포탈이나 자금 세탁이나 검은 돈으로 꼭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비트코인을 건전하고 정상적인 어떤 금융 도구로서 사용하려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자기 거래 내역이 오픈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특정 지역의 어떤 IP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거래가 빈번하다면 결국에는 고도화된 기술을 가진 추적자들이 이 주소가 누구의 주소인지 개인정보를 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진정한 부자들은 그런 리스크를 안고 싶지 않죠. 그들이 이제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GKC고 호라이젠이고 이런 익명성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익명성 코인의 가치는 이제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로 베리 실버트가 예상한 것처럼 뭐 한 개당 6천만 원, 7천만 원이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작은 가능성에 베팅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말하지만 대부분의 자금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고 할 계획이고 이미 사놓은 이치캐시하고 호라이젠은 응원하면서 장기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떤 리스크가 있는 그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뭐 그렇지만 뭐 사실 여기에 저는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실 지금 오를 대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아무래도 제한적이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캐시하고 호라이젠은 지금 가격이 원치 낮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게 만약에 가치를 정말로 인정을 받는다면 뭐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